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미국이 보시다시피 쫄쫄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럽의 분위기도 오늘 오후에 안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약간 찬바람이 좀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지금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는 한 번 쓰러지더라도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말 랠리 지속으로 보시고 눌림식 매수 전략을 기본으로 그거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락했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 하방 베팅.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게 정석적인 플레이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하락을 하는 거는 상승 중 눌림으로 보셔야 또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눌림시 매수가 맞다. 하방에 베팅하는 거는 정석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변동성 지수가 11%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죠? 시장이 조금 좀 조정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참 어제 영상에서 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중국 증시는 보시면 홍콩이 2점 몇 프로 올랐단 말이죠. 중국 증시 분위기가 좀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발표, 요게 있어가지고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더 적극적인 재정 확장 표현, 내수 확대가 최우선 순위, 증시와 부동산 안정 강조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온 거예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에서 적절히 완화로 변경. 그죠? 통화정책 기조가 안정이 아니고 완화래요. 완화.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적절히 완화 표현했던 거 2009년에서 2010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처럼 강력한 뭐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게 어제 제 생각엔 미국 증시에도 조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중화권 증시 급등, 뭐 국채금리 하락 원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잘 알아셔야 되겠고요. 이 내용이 있다면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뭐죠? 원자재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고요. 그 중국 증시가 저렇게 좋아지고 뭐 중국으로 돈이 쏠리면 또 미국에서 또 돈이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은 약간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드렸었는데 중국이 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유럽이 조금 뭐 부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럽은 모르겠어요. 유럽은 사실 중국과 밀접하게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뭐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유럽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미국 증시는 중국 증시와 약간 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중국의 부양책이 낮에 나오고 나서 저녁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는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떤 이런 청개구리성 그런 움직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어떤 뭐 그런 구체적인 뭐 이유 같은 걸 뭐 조금 좀 찾아보자면요. 그 중국에서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을 조사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빅테크가 출렁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워낙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 지난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겉으로 보이는 핑계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중국이 조사한다는 내용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보시면은 그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사실 뭐 나스닥이나 S&P나 둘 다 0.6%씩 빠졌네요. 아무튼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조금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AMD 이런 것도 많이 빠졌네요. 반도체 섹터가 좀 안 좋았다. 애플은 올랐네요. 이런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가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 하여튼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제 금융주들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금융주들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S&P 지수도 낙폭이 좀 됐던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조금 전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오라클, 그죠? 미국 반도체 회사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어닝 쇼크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그 예상에 부합하지 못해서 오라클이 지금 보시면 시간외에서 6%, 6.5%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급락이 뭐 전반적인 빅테크의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아서 지금 보시면 막 그렇게 폭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잔잔하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하고 오라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실적 발표가 된 것 때문에 한국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다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좀 보였고요. 그렇다면 미국 따라서 같이 움직이던 친구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일본 증시 뭐 이렇게 아니면은 중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또 분위기 좋다든가 청개구리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을 발표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어제 뉴스가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못 봤습니다 어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달러를 팔 시간이다. 달러 강세가 너무 지나쳤다라는 보고서를 내긴 낸 모양인데 실제로 그죠? 뭐 달러 강세는 많이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원하게 달러 약세로 가고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미국 국채가 하락, 중국 지도부가 14년 만에 통화 완화를 하면서 국채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가 하락, 금리가 조금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여파에 국채가가 하락.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베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어제 미국 30년물 선물 일봉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거 주변이라서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상승 둔화된 정도가 아니고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왔는데 이제 이건 일단 끝나고 다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30년물 국채 선물 일봉 보고 계신데 큰 추세는 이래요. 큰 추세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채권이 아직까지 하락을 극복하지 못했다. 큰 추세적인 하락. 뭐 물론 근데 이제 이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은 보시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큰 하락을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다? 당분간은 큰 하락도 극복하지 못했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둘이 힘싸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구간에서 채권은 당분간은 이런 큰 재미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고요. 아무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겨룰 겁니다. 힘을 겨루다가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하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라인마저 붕괴시키면서 박살이 날 거고요. 만약에 아래에 있는 라인 버텨준다 그럼 또다시 이쪽 부근에서 또 버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는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라는 내용으로 미국 국채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금리가 올랐고 중요한 어떤 저항 부근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으니 당분간 이게 좀 일단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조금 여기서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채권이 이렇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금리가 물론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조정이 심화될 수 있겠죠. 미국 증시 조정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중국의 부양 의지, 또 그리고 시리아 사태, 그죠? 시리아 정부가 뭐 무너졌다라 지금 뭐 시리아가 뭐 내전을 겪고 있었는데 시리아 정부가 무너졌다라든가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금 가격도 중국이 금 매수를 재개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고조되면서 급상승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중국이 움직이면은 원자재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 요거 나오고 있고요. 이런저런 내용을 쭉 봤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보시면 국제유가 올랐고요. 국제유가 1점 몇 프로 정도 올랐죠. 국제유가는 아직은 이 매도세를 다 극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요렇게 아래 분봉 보고 계신데 요렇게 아래쪽으로 뭐가 내려오고 있죠. 아직은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는데
근데 뭐 구리 가격 올라오고 또 그리고 달러도 좀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국제 유가도 뭐 중국이 부양책 쓴다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당분간 조금은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보다는 중국이 부양책 쓴다니까 위쪽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 유가는 지금 요렇게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욱 최근에는 요런 식으로 지금 어떤 추세선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에 원자재 가격은 좀 강세를 보일 가격이 강세를 좀 보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동안 비리비리하던 금값도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을 그어보면은 이걸 지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고점 연결한 이런 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보면 나 이제 올라오겠어 라는 이야기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부양책 쓴대잖아요, 그죠? 중국이 잘 나가면 금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한 번만 볼까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비트코인은 어젯밤에 그죠? 10만 달러를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10만 달러가 여기였죠. 그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어요. 뭐 꼭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중국은 금값이 오르면 좋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뭐 좋습니다. 약간 뭐 정치적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 어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그죠. 비트코인 이런 거는 트럼프도 밀고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느덧 뭐 미국의 대표 자산이 또 비트코인이 또 돼버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자산이 금값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대표하는 자산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뉘앙스만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어젯밤에 보시면 음봉을 보이면서 붕괴시키고 있죠. 10만이 저항이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여기서 빠진다고 해봐야 조정입니다. 여기서 야 이번에 빠지면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야 그건 아니고 이제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긴 한데 미국 증시가 어젯밤 출렁거리고 비트코인이 출렁거리고 그 와중에 금값이 오르는 걸 보면은 뭔가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약간의 흐름이 뭔가 변화가 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나 보다. 미국에서 돈이 좀 잠깐 빠져나갈 모양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중국의 부양책으로 비트코인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지어서도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젯밤 하여튼 그저 이런 내용들 봤습니다. 분위기 안 좋았죠. 미국의 주식들이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 엔비디아가 분위기가 안 좋았다. 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봤고요. S&P 지수 좀 지금 보고 계신데 일봉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당장 어떤 뭐 그렇게 큰 위기나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일단 가벼운 조정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을 아직 붕괴시키지도 않은 거라 아직까지는 뭐 건전하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건 일단 가벼운 조정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S&P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려면 S&P 지수가 워낙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엔간히 조금 빠지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요. S&P 지수는 어디까지 빠져야 좀 위험하냐면은 여기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정도까지 빠지면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선을 붕괴시키면 이제 S&P 지수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좀 많이 지금 당장은 그냥 가벼운 조정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뭐 요런 식으로 선을 하나 좀 더 그어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간 지금 아직까지는 밑에 지지력이 많은 여유로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이고 야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S&P 지수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나스닥 지수 볼까요? 나스닥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당분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 건강이 워낙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 해도 아래쪽에 어떤 안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스닥은 여기 아래에서 올라온 이거 붕괴시키면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이 선이 붕괴되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많이 있어서 당분간 눌림시 매수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근데 어쨌든 조정은 좀 깊어질 수 있겠다 싶죠.
그래서 어젯밤 이 내용을 보시면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 지수를 추종한 ETF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여기가 어떤 단기 바닥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여기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뭐 당장은 괜찮으나 요렇게 지금 뭐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지. 얘를 극복하면 어떻게 되겠다? 빅스가 좀 많이 치솟을 수 있다. 얘를 극복하면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만약에 여기를 극복하면 큰일 나겠다 싶죠.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여유롭다. 아직은 미국 증시는 가벼운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반도체가 좀 빠진 거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합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위쪽에 터치를 못하고 있네요. 얼라 고점이 낮아지네. 고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아지는구나. 고점이 낮아지면 장차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니죠. 예. 아직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괜찮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년물 국채 선물 일본과 같이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 있는 라인이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죠? 조금 불안합니다. 느낌이. 엔비디아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긴 한데 가만 보시면은 엔비디아 고점이 낮아졌네. 엔비디아가 고점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야,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가는 이런 추세선에 터치도 못한 점도 조금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힘이 빠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지금 급속히 내려오고 있고 아래쪽에선 중요한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좋게 보는 게 맞죠. 아직은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근처로 다시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지금은 이제 답답해진 겁니다. 흐름이요. 요렇게. 예. 아직은 강하다. 아직은 밑에서 올라온 추세선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강하다라 봐주실 수 있고 저기 엔비디아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22년 10월 또 그리고 22년 겨울 여기 연말쯤 만들어 놓은 저점들 연결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이거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와장창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요. 이제 좀 답답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고점을 다쳤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상승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많이 빠지면 눌림시 매수 대신에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선 부근으로 가면 반등시 매도 그죠? 이런 식으로 답답한 구간이 또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증시를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중기적인 장기적인 어떤 그런 큰 추세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곧 진행될 것 같아서 미국 증시를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중기 장기적으로는 뭐 비싸다 별로 좋지 않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아무튼 이게 투자가 참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데 아무튼 이게 특히 하방 투자 이런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확인하고 조금 늦은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당분간 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내년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지.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다 갑자기 뭐 연말에 뭔 일 터져서 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괜찮아 갖고 뭐 내년 뭐 봄 여름까지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한치 앞도 모르는데 뭐 내년 봄까지 뭐 미국 증시가 버틴다, 뭐 내년 여름까지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약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지켜보다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추세를 붕괴시키면은 그때가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지. 아무튼 머릿속을 좀 비우고 좀 가만히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증시 봤고, 변동성 지수 봤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것 대충 봤고요. 이 채권하고 외환 시장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했고, 원자재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미국 증시도 좀 삐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좋게 출발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또 그러면은 어떤 단기적인 메리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급반등도 올라올 수 있긴 있어요. 네,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꺾여 버렸고, 저기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중요한 지지선을 깼고, 저기 보시면 코스피도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하락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승 베팅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상승 베팅이 정석은 아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안 하는 게 좋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뭐 있긴 있어요. 굳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요렇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빨간색 선 보시면 이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는 건 지금 조금 버거워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적당한 감당할 수 있는 하락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는 이 속도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선 보이시죠? 지금 이 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선 따라가는 이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빨간색 선에 근접해 가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매도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여튼 코스피가 빨간색 선 부근으로 바싹 갖다 붙었다. 오늘도 한 3%, 4% 정도 빠져갖고 만약에 이 빨간색 선 근처에 갖다 붙었다. 라고 한다면 이쪽 부근에서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를 많이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매수는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베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수하실 거면 조금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힘이 있어서 반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거 있죠? 이거를 극복해 버리면은 이러면은 이제 조금 좀 베팅을 많이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상승 베팅을요.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지금은 좀 답답한 어떤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매수 베팅 하기도 뭐하고 하방 베팅 하기도 조금 위험한 그런 구간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매수를 생각하실 분들은 일단 매수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지만,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안 좋아졌고 하락의 목표치가 많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쪽 아래 부근에서는 이쪽 아래 부근이나 아니면 위쪽에 선을 넘어가는 이런 때에는 제한적으로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하방 포지션을 들고 왔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선 부근에서는 이제 하방 포지션을 줄여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빨간색 선 부근까지 가면은 너무 단기적으로 낙폭이 세니까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하방 베팅 하신 분은 빨간색 선 근처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 거다.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기울기로 빠지고 있긴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원래 이렇게 느긋한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쳐가지고 이번에 보시면 하락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죠? 이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거보다 한 두 배는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기울기를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기서 N자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돼서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의 경우는 사실 좀 더 난감해요. 이건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코스닥을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라고 매수를 잡는 플레이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굳이 매수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내렸고는 지금 이 빨간색 기울기 있죠. 얘를 극복하면 순간 매수를 따라 붙으시면은 뭐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근데 이건 매수를 따라 붙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방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을 극복하는 순간에 도망치시면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분봉 같은 거 이런 때 분봉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지금 코스닥 좀 전에 제가 그었던 빨간색 선이 이거예요. 5분봉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극복되면은 매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극복되면은 하방 진입 어떤 하방 포지션은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고 조금 더 뭐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이 분봉상에서 보시면 최근에 기울기가 이렇게 또 꺾여버렸죠. 이런 기울기를 극복하면은 그때 어떤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매수 플레이를 한다. 뭐 그런 생각 정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매수는 지금 매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추세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예. 이 어떤 나는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 이쯤 됐으면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올 때 됐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더 빠져봐야 뭐 얼마 빠지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중기적인 장기적인 바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확인을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중장기적인 매수 그런 거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시간을 두면서 확인을 해 가면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바닥 이야기는 그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싸긴 싸고 그런데 아직도 하락이 진행 중이고 아마 지금 투매가 오늘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하여튼 자칫 잘못하면 하루 종일 원웨이 폭락 이런 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